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알아보기 전에 권고사직, 해고, 실업급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사업주들은 거짓말로 노동자들을 현혹하기도 하거든요. 이어서 권고사직 위로금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권고사직서 빨리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위에서 곧 해고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왕영시 위에서 하는 말이야. 해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아. 이렇게 거짓말로 노동자를 현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로금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거부하다가 해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이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지죠. 이런 거짓말에 속아 위로금을 포기하거나 금액을 낮게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사업주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위로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위로금 포기하고 그냥 퇴사해줄 이유는 없겠죠. 우선 실업급여 관련 팩트체크 먼저 해볼게요.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노동자에게 중대한 규칙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어요.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까 빨리 사직 썼어, 이렇게 말한다면 속으로 한번 비웃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급하니까 내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아쉬우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댓글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댓글 쪽에 가면 제일 위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살펴볼게요.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위로금 협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위로금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돈 아끼기 좋아하는 우리 사장님은 위로금을 주려고 할까요? 노동자도 권고사직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은 해고 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한 금전 보상, 이런 사용자에게 리스크가 있어요.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해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권고사직으로 그냥 퇴사해주면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 예고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싫어하는 해고 대신 권고사직에 동의해주는 대신 위로금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뻔한 말씀부터 드리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냥 다 달라요. 기준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먹을 게 뻔하니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보자면 해고 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받는 금전 보상,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권고사직 위로금 하면 3개월을 많이 떠올리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이나 대기업 보면 12개월, 24개월분 위로금 받고 퇴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로금 금액은 이렇듯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외부에 물어보기보다 우리 회사 관행이 어땠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6개월 받고 나간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당신에게도 위로금 협상을 할 때 6개월을 기준치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부분 다 1개월만 받고 나갔다. 그러면 나한테도 지금 1개월로 제시를 할 거고 그걸 기준으로 볼 겁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관행, 그동안에 위로금 받은 사람들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보다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의 멘탈, 심리 상태입니다. 퇴사 강요를 받으면서 위로금 협상을 하는 노동자분들을 많이 상담해 봤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회사에서 막 퇴사 압박하고 하는데 더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물론 계속 남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거부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빨리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고 위로금 받고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퇴사하고 싶어 하면 위로금을 많이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멘탈 잡고 회사 다니면서 느긋하게 위로금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금액을 좀 더 높여볼 수 있겠죠. 어차피 회사에서는 함부로 해고하기는 어렵거든요. 난 6개월 아니면은 권고사직 안 해, 끝까지 가보자고, 이렇게 느긋하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해요.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나쁜 회사들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발로 나가게끔. 옛날 같았으면 책상 앞에 화장실 빼고 반대로
옛날 같았으면 화장실 앞에 책상 빼고 이런 게 흔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 있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들어와 있어도 은근히 괴롭히고 업무 지시 은근히 이상하게 하고 약간씩 업무 변경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 노동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서 계속 다투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회사가 퇴사 면담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는지를 보면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어차피 제가 공고사직 위로금 6개월, 10개월, 2개월 뭐 이렇게 딱 정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마지막으로 팁 2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그만두고 싶더라도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들키지 않아야 위로금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그냥 나갈 것 같은데 위로금 높여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퇴사 면담을 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공고사직 거부하다가 해고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리스크 없다 판단되면 해고를 하기도 하죠. 그때 퇴사 면담할 때 녹음했던 것들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누군가 보라고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이 영상이 쓸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권고사직 제한받을 일 없이 건강한 일터에서 모두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